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은근히 고민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병원, 모임 장소에 갔다가 누군가 슬쩍 이런 말을 꺼낸 적 있죠. 뭔가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내 얘기 같아서 신경이 쓰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씻고 청결해 했는데도 왜 그런 말을 듣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이유와 누구나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냄새 제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자존감, 건강,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몸냄새가 변할까요? 젊을 때는 땀냄새나 향수로 덮을 수 있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비누로 씻어도 남아있는 듯한 고유한 냄새가 생깁니다. 이 냄새는 대개 노넨 알데하이드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50대 이후부터 체내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며 땀샘이 줄어들고 피부의 pH가 변하면서 더 쉽게 배출됩니다. 즉,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생기는 것이지만 방치하면 위생 문제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냄새는 단지 불쾌감만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위축감을 만들고 자신감까지 낮아지게 합니다. 심지어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적받기 전까진 모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실천법을 통해 몸냄새를 개선하고 동시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피부 청결과 보습입니다.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니라 냄새 유발 부위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냄새가 잘 나는 부위는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배꼽 안쪽 등입니다. 이런 부위는 피지선이 많고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노넨 알데하이드가 쌓이기 쉽습니다. 샤워 시에는 이 부위를 순한 바디 브러쉬나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정력 높은 비누보다는 약산성 바디워시가 피부 자극을 줄이며 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며 이는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여름에는 땀으로 인해 피부가 더 빨리 건조해지므로 수분크림이나 바디로션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보습력 높은 크림을, 여름철에는 가볍고 흡수 빠른 젤 타입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섬유 관리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도 냄새가 스며듭니다. 특히 면, 울 등 천연 소재는 냄새를 쉽게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이 잘 나는 계절이나 활동량이 많았던 날에는 속옷과 내의는 반드시 매일 교체하고 세탁 시에는 섬유 탈취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땀이 배는 옷은 일반 세탁만으로는 냄새가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끔은 식초를 세탁 마지막 단계에서 소량 넣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식초는 색채 제거에 탁월한 천연 재료이며 세탁 후 냄새가 남지 않습니다. 우리 외에도 자주 사용하는 침대 시트, 베개 커버, 쿠션 커버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땀과 피지가 스며들어 냄새가 쌓이기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날에는 이불과 커버를 햇볕에 말리는 것도 좋습니다. 햇볕 속 자외선은 세균을 죽이고 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만으로도 생활 공간의 청결도와 기분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전략은 식습관 개선입니다. 채취는 외부 환경뿐 아니라 내부 건강 상태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육류 위주의 식사는 체내 산화를 촉진시키고 노넨 알데하이드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반면 채소, 과일, 해조류처럼 향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채취를 줄이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에는 클로로필이 풍부하여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또한 수분 섭취는 채취 개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체내 노폐물이 땀으로 더 농축되어 배출되어 냄새도 강해집니다. 하루에 물 1.5리터 이상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만약 물을 자주 잊는다면 매 시간 알람을 설정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취가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는 아드레날린을 증가시켜 땀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 땀은 일반 땀보다 지방과 단백질 성분이 많아 세균 분해가 활발해지며 강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매일 나만의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가벼운 산책, 10분 명상, 이런 작은 습관들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냄새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전략은 천연 탈취 활용입니다. 화학 제품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차 티백은 찬물에 담가 얼굴이나 겨드랑이 부위를 닦아내는 데 좋고, 녹차 속 카테킨이 항균 작용을 해줍니다. 또한 베이킹소다는 겨드랑이 등 땀이 많은 부위에 가볍게 문질러준 후 닦아내면 땀 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초나 레몬즙을 물에 희석해 천에 닦아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천연 재료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몸에 무리도 적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천하기 적합합니다. 다만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먼저 소량 테스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탈취 습관이 쌓이면 외출할 때, 모임에 참석할 때 훨씬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6번째 전략은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냄새는 단지 몸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서도 함께 배어납니다. 특히 장기간 머무는 거실, 침실, 욕실의 공기 상태는 채취와 뒤섞여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공기 정화식품은 공기 중 불쾌한 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산세베리아, 스파티필름, 아이비 같은 식물은 탈취 효과가 뛰어납니다. 집에 두면 보기 좋고 냄새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창문을 매일 10분 이상 열어 환기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공기가 정체된 공간에서는 냄새가 배어들기 쉬우며, 환기를 자주 해주면 실내 공기가 맑아지고 몸에서 나는 냄새도 덜 부각됩니다. 특히 요리 후, 샤워 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냄새 제거를 위해 활성탄이나 수술, 구석구석에 도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은 자연 탈취제로 작용하여 공기 중에 냄새 입자를 흡착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7번째 전략은 향기나는 루틴 만들기입니다. 채취를 억지로 없애기보다 좋은 향을 입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향수는 피부가 아닌 옷 위에 뿌리는 것이 좋고, 뿌릴 때는 가슴 부위보다 등, 어깨 라인, 손목, 팔꿈치 뒤쪽 등 열이 잘 나는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지속력을 높이는 팁입니다. 향을 고를 때는 라벤더, 자몽, 시트러스 계열처럼 가볍고 산뜻한 향이 채취와 섞였을 때 불쾌하지 않으며 오히려 깨끗한 인상을 줍니다. 또한 향기 나는 비누나 샴푸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고 향이 퍼지고 별도의 향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계피나 유칼립투스 오일이 들어간 바디워시는 냄새 제거와 동시에 살균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다만 인공 향료가 많은 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천연 성분 위주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전략은 규칙적인 건강 체크입니다. 채취 변화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특정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기 기능 저하, 당뇨, 신장 문제는 독특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단내가 나는 경우 당뇨를 의심할 수 있으며,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신장 기능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평소와 다르거나 특정 냄새가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병원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필요의 경우에는 영양제나 약물 조절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니 단순한 생활 팁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도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생활에서 채취가 심해졌다고 느낀다면 우선 병원에 가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자신을 위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9번째 전략은 자제한 실천 루틴 만들기입니다. 위에서 말한 전략들을 모두 기억하기 어렵다면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고, 샤워 후 천연 보습제를 바르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옷은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로 바꿔 입고, 외출 전에는 뿌리는 탈취제를 사용합니다. 저녁에는 실내 환기 후 베개 커버를 교체하고 녹차로 몸을 닦는 루틴을 정해보세요. 이런 루틴은 반복할수록 자연스럽고 채취 관리도 무리 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루틴은 꾸준함을 만들어냅니다.
냄새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므로 제거도 하루아침에 완벽하길 기대하기보다는 서서히 개선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자각입니다. 스스로의 몸을 관리할 때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 역시 더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전략은 긍정적인 습관을 주변과 나누는 것입니다. 취치 관리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실천을 독려하면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사는 가족과 함께 침구류 교체 주기를 정한다거나 함께 천연 탈취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면 더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깊어집니다. 이런 실천이 쌓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사람을 만나는 일이 훨씬 편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대화할 때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이 점점 가볍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셋째는 지방 공기와 분위기가 바뀝니다. 깔끔하고 상쾌한 공간은 마음까지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냄새로 인한 민감한 지적이 줄어들면 가족 간의 관계도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7세 이정자 씨는 평소 냄새에 민감하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영상에서 본 실천 팁을 따라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샤워 루틴을 정하고 옷을 소독 세탁하고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만에 주변에서 요즘 참 산뜻해 보인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고 외출할 때의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냄새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또 다른 사례로 71세 박종선 씨는 실내 냄새 때문에 손자들이 집에 오기를 꺼려한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를 계기로 거실에 공기정화 식물을 들이고 수 탈취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집안 공기를 확 바뀌었고 이제는 손자들이 먼저 놀러 오겠다고 전화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냄새가 변하니 가족 간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이처럼 단순한 채취 관리가 단순한 위생을 넘어 삶의 질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처럼 우리의 향기를 관리하는 것도 나를 돌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스스로 확인했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더 당당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루틴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십니다. 둘째,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깨웁니다. 셋째, 샤워 시에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배꼽 등을 부드럽게 닦습니다. 넷째, 바디크림이나 오일로 건조한 부위를 꼼꼼히 발라줍니다. 다섯째, 식사는 채소 위주로 하고 기름진 음식은 피합니다. 여섯째,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나눠 마십니다. 일곱째, 실내 공기 환기는 아침, 점심, 저녁 3회 실시합니다. 여덟째, 저녁에는 조용한 음악이나 명상과 함께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루틴을 적어두고 매일 실천해보세요. 처음엔 번거롭지만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바꾸면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더 상쾌하고 더 당당하고 더 활기찬 일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방법은 복잡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아주 작고 쉬운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합니다.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실천은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몸과 마음에 확실한 변화를 줍니다.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감은 큽니다.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비누로 씻는 것을 넘어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며 식습관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모여서 건강한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는 것. 냄새가 걱정된다면 느낀 순간부터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물 한 컵, 샤워 순서 바꾸기, 베개 커버 교체하기, 산책하며 땀 흘리기. 이 중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채취로 인해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이 반드시 첫째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족과의 관계, 건강, 자존감까지 모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안내드린 9가지 전략과 하루 루틴은 모두 여러분의 삶을 더 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실천입니다. 각 전략을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냄새가 잘 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샤워 습관. 둘째, 매일 입는 옷과 침구류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섬유 관리. 셋째, 채소 중심의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한 체내 환경 정화. 넷째, 스트레스 관리로 땀 분비를 줄이는 정서 조절. 다섯째, 천연 재료를 활용한 안전한 탈취법. 여섯째, 실내 환경 정리로 채취를 줄이는 공기 관리. 일곱째, 자연스럽고 산뜻한 향을 입히는 향기 루틴. 여덟째, 건강 체크로 냄새 변화의 원인 파악. 아홉째, 나만의 실천 루틴을 만들고 꾸준히 하는 지속 가능한 꾸준함. 이 중 여러분이 가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가지 시작해보세요. 그 변화가 점점 쌓이면 여러분의 하루가 바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뀌며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한 향기를 잊고 더 당당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생활에 밀접한 건강정보, 실천 가능한 팁들로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더 큰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산뜻한 삶을 만들어가요. 건강한 향기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